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려고 했으나 소를 잃어버렸네. 그렇죠. 너무 늦게 고친 거죠. 외양간을 고치려고는 계획은 맞아요. 있었으나 맞아요. 소를 잃어버렸네요. 규모가 이게 1,400억 정도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네. 이게 아니고 1조가 넘을 수도 있다. 그쵸. 그동안 이제 누적된 이제 적자나 숨긴 것들이 이제 이게 터진 거다라는 건데요. 맞아요. 회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회생이라는 거는 뭐고,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위메프랑 티몬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막 문 닫고 뭐 직원들한테 못할 짓 하고 네.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그쵸. 판매자들한테도 그렇고 네. TV사한테도 그렇고 카드사한테도 그렇고 그쵸. 이게 얼마나 많이 피해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얘기하신 게 네이버에서는 네. 티몬이랑 위메프를 검색조차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오늘 발표했어요. 네이버가 이제는 물건 검색하면 티몬 혹시- 웹에서 샀다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검색 안 네이버에서 시키고. 검색해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손절한 거죠. 손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티몬과 위메프가 이제 모든 거래 관계자들에게 예. 손절을 당한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회생이라는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네, 회생 계획을 네. 뭐 짜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이게 회생이라는 게 뭡니까? 회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제가 우리 회사가 잘 안 되면 이제 채권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을 채권자들이 많고 그쵸,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물건 판매하는데 판매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빚만 많고 자산은 없고 이러면은 우리는 문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회생 계획을 세웁니다. 야, 보니까 니네 채권자들 니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 니네 이 회사 망하면 100억 다 못 받지 않냐. 그러니까 100억을 한 40억 깎아주고 어허. 60억만 받아. 그리고 얘네가 물건을 생산 정상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줘. 도와주고 그러면서 물건 판매하는 거 도와주고 하면 니네 60억 먼저 갚게 할게. 그러면서 이 회사가 하나하나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같이 계획을 세워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냥 여기서 폭삭 망해갖고 100억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난 거 아니냐. 이런 게 회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해줬는데 네. 이제 망한 거죠. 그쵸.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망해가지고 100억 다 그냥 잃을래? 네. 아니면 그래 100억 말고 퉁쳐서 이제 40억 못 갚고 60억이라도 갚을 건데 네. 내가 너 갚을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줄게. 그쵸. 그래서 장사를 좀 더 해봐. 맞아요. 회생 다시 맞아요. 한번. 네. 그 과정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A 사업, B 사업을 다 하고 있다. 근데 보니까 B 사업은 적자만 나고 A 사업만 있어요. 그럼 회생 계획 안에 B 사업은 언제까지 매각해야 된다. 팔고 네. 뭐 이거라도 해서 어쨌든 그쵸. 시간 갚겠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리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회생은요, 제조업이나 자산이 좀 있거나 이런 데는 회생 계획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할 수 있겠죠.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1,000억짜리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 마이너스 나는 400억짜리는 다 이제 팔고 그 400억 받으면 이거 중에 이걸로 나머지 사업 돌릴 때 돈을 쓰고 일부는 너희한테 갚고 너희는 채권액이 뭐 1,000억이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한 500억 반만 갚을게 허락해줘. 이게 돼요.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픈 게 과연 두 회사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이 될까? 왜냐하면 자산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다 손절을 했어요. 피지사, 그 다음에 금융권 다 손절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걸 보고 계신 우리예요. 소비자들도 거기서 거래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티몬하고 위메프가 우리 앞으로 잘할게요라고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했을 때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물건을 사실 수 있으세요? 잘 못 사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도 사실은 많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회생 계획 뭐 네이버에서는 검색도 안 되면 그렇죠, 맞아요. 더더군다나. 맞아요. 그럼 과연 이게 법원까지 가서 회생 계획을 짰을 때 이 계획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회생이란 절차는 법원에 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법원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회생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안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파산은 그냥 좀 거친 말로 망하는 건데요. 네.
이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을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뭐 투자자한테도 나눠주고 채권자한테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쭉 나눠주는 죽는 거예요. 거죠. 죽는 거죠. 죽고 자녀 재산은 어쨌든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는 거고. 근데 이제 파산이 되면 정말로 이제 끝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판매자의 그 채권, 소비자의 채권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도 정산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구사에 보면 아까 말한 구영배 회장이 네, 네, 아직 네.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 외에 지금 아까 큐텐 그룹이 인수한, 이 큐텐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룹이 인수한 인터파크 커머스, 위시, AK몰 등등이 있는데 구영배 회장이나 큐텐이나 이런 다른 회사의 자금을 끌어다가 이번 사안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위시, AK몰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적자인데 누구 돈을 누가 끌어쓰겠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리고 그 돈 함부로 끌었으면요, 거기도 망해요. 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돈 함부로 끌었을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비판한 게 그거잖아요. 야, 왜 판매자한테 줄 돈을 그러니까. 인수하는 데 썼냐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입장 바꾸면요, AK몰과 인터파크 커머스한테도 걔네 돈을 끌어쓰잖아요. 그럼 얘네도 판매자한테 줄 돈을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예,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계열사도 사실상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며칠 내에 좀 몇 개는 환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있는 자금 조금 눈에 보이게 하는 것뿐이지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판을 바꾸는 환불 같은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판이 정말 아까 어떤 직원이 1조 이렇게 메모했, 그게 진짜라면요. 네네. 큰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받을 건데 돈 네. 뜯어낼 게 있거나 아니면 맞아요. 너 이거 팔아서라도 뭐 돈 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사실상 그게 없다면 그쵸. 이게 너무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맞아요. 그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네. 뭐 야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환불 의무가 있어. 네. 그래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게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판매자가 환불 그쵸. 의무를 판매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가 환불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라고 발표도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 뭐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판매자는 환불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통신 판매 중개업자인 티몬, 위메프 환불 의무가 뭐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티몬, 위메프는 돈이 없고요. 판매자는 돈도 못 받았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고요. 돈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불은 사실상 되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비상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환불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형사적으로 그런 거, 환불은 그럼 돈이 없어서 못 받으면 그렇죠. 뭐 형사적으로 뭔가 해야 뭘 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쵸.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하나는 사기가 될 수 있고요. 네. 하나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는데 사기는 보통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돌려막기 있잖아요. 그쵸. 돌려막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의 돈 가져다가 일단 변제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다음 돈 받아다가 변제하고. 만약에 지금 이게 판매자들한테 줄 돈을 갖다가 줄 돈이 없으니 딴 데다가 빼돌리고 안 주고 있다가 딴 돈 받아다가 판매자한테 주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 네. 그럼 이건 사기가 될 여지가 있는데 네네. 다만 이 사기의 고의가 있냐라던가 또는 이게 그 거래 당시에 그 변제 능력이 아예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제할 수 있다라고 기망을 했다면 사기가 돼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항상 변제해왔고 문제 없었잖아. 그런데 사후적으로 그냥 일부분 갑자기 경영 상황이 악화됐거나 경제가 악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줬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난 능력도 없었고 근데 야 우리 회사 크잖아. 크니까 변제할 수 있어. 라고 하고 판매자한테 나중에 이렇게 피지사 판매사 이 관계에서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를 해왔다. 그럼 사기인데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했냐 이런 건데 그런 건 아니라면 만약에 그냥 변제할 수 있었는데 경영상이 악화돼갖고 요번에 딱
자금 흐름 유동성이 막혀갖고 딱 부도가 난 거다. 그건 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고 네. 근데 업무상 횡령은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피지사한테 정산받은 대금을 1차 네. 피지사한테 받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는 사실 샐러드한테 줄 돈이라고 명목이 꼬리표가 지정돼 붙어있죠.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어디에 썼냐고 이제 추적을 했을 때 인수대금으로 썼다라던가 다른 데로 갔다. 뭐 이거 만약에. 딴 데다 썼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물건 다 맞아요. 만들어서 다 줬는데. 예, 그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될 수 있지만 네. 이 보관자의 지위라는 게 중요한데 보관자의 뭐냐, 지위. 아까 말씀드린 꼬리표예요. 꼬리표가 있는 돈이니까 내가 이 돈은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판매자한테 주는 거에 불과해. 라고 하면 이건 보관자의 지위가 맞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은 또 이거를 과연 꼬리표가 진짜 있냐. 그러니까 1차 피지사가 요 팀원하고 유명표 돈 줄 때 야, 얘다 퉁쳐서 다 줄게. 니네가 알아서 이걸로 월급도 주고 다 하다가 알아서 정산해. 우리는 이제 몰라? 라고 하는 돈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거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들어가요. 아하. 왜냐면은 피지사한테 정산한 돈 중에서는 수수료도 있을 거고 여러 여러 개가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중에 뭐 이 돈을 갖다 인수대금 썼다고 했을 때 팀원이나 위원표는 야 이거는 우리 수수료에서 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냐가 이제 앞으로의 쟁점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계속 될 거고요. 네네. 이거는 아마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이제 판단이 될 거고 아마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 정도. 근데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이제 네. 뭐 구영배 회장이든 네. 아니면 뭐 큐텐 그룹이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이고 맞아요. 돈 손해 난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네요. 형사에서 유죄 나와봐야 뭐 사실 나랑은 관계가 없지. 피해자들하고 아무 돈이 관계 들어온 게 없거든요. 아니고. 그 사람은 처벌당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참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게 네, 아쉬운 이 게. 전자금융거래법 아까 피지사들이 이 법의 규율을 봤는데 올해 9월부터요. 사실 이런 걸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이 시행이 돼요 이제. 전자금융업자는 네. 돈을 받으면요. 네. 이렇게 그 에스크로를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회사한테 신탁이나 예치를 맡겨갖고 그러니까 1차 피지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팀원 위메프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무조건 은행에다가 야 이거는 예치해놨다가. 내 돈이 아니라 공금이야. 이건 아하. 나중에 판매자한테 줘야 될 돈이야. 아하. 라고 해야 된다. 또는 지급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 돈이 없으면 보험으로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이건 약간 맞아요. 저기 뭐야 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아니, 소 이미-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려고 했으나 소를 잃어버렸네. 그렇죠. 그 너무 늦게 고친 거죠. 외양간을 그러니까, 고치려고는 계획은 맞아요. 있었으나 맞아요. 소를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어제 사실 금감원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앞으로 그러면 정산을 위해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에스크로 계약 체결 유도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법은 바뀌어 있고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거지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이미 이제 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여러 가지 핑계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감원이 어제 팀원과 위메프가 자본금 기준 등 상을 상당 기간 지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전자금융업법상 네. 전자지급 결제 대응업을 하고 있다면 네. 법에서 재무 건전성이나 유동성 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감독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근데 감독 규정에 전자금융사업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감한 자기 자본이 0을 초과해, 즉 자기 자본 잠식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자본 잠식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미상환 잔액 대비 상환 못한 잔액 대비 자기 자본이 20%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절대 돌려막기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려막더라도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덜 돌려막게끔 이제 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메프하고 팀원 모두 다 이거를 규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되어 있는 상태인지가 오래된 거죠. 자본 잠식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고요. 중요한 건 금감원이 이걸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걸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 감독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금감원은요, 이 감독 규정에서 경영 개선 권고나 경영 개선 요구나 경영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금감원하고
경영 개선 협약 같은 걸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감원이요. 자본 잠식된 팀원하고 위메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이렇게 규정 못 지켰지? 니네 똑바로 해야 돼라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과거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아예 강하게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고 규모가 워낙 크니까 야 니네 이거 못 지켰어? 그만해 라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금감원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상당 기간 지키지 못한 거 맞다. 그런데 원래 신생업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업체는 초기에 자본 건전성이 좋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개입을 많이 하면 또 규제를 또 과하게 주는 거니까 그쵸. 사업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이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쉬웠어요. 많이.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금감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아 얘가 좀 더 잘했다라면, 얘가 좀 더 잘했더라면, 얘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더 잘했더라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맞아요. 이게 이런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자체가 당장의 뭐 매출, 순이익이 많이 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부터 그렇죠. 오래됐어요. 맞아요.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이 항상 그런 의문은 항상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제대로 했더라면 됐을까? 이게 그럼 뭐 해결이 됐을까요? 쉽지 않은 그쵸, 상황이었던 것 쉽지 같고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모두의 잘못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이게 참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무형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말씀하셨던 유형 자산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담보로 맡기든 아니면 뭔가를 팔아서 뭘 하든 그런데 무형 자산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라는 게 없어서 팔 수 있는 거라고는 직원밖에 없는데 직원한테는 퇴직금도 안 해놨다면서요? 그것도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너무너무 그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계상으로 보면은 유형자산 같은 거는 감가상각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되지만 무형자산은 어머타이전이라고 해서 그냥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손절을 딱 해버리면서 이 회사들의 가치가 그냥 0이 돼버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손실을 보는 많은 피해자들이 뭐 어디 가서 뭘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 황당한 이런 사건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지금 위메프하고 티모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무형자산만 많고 유형자산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자기 물건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근데 쿠팡이 점점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직매입은 쿠팡이 직접 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을 파는 거고 PB 상품은 쿠팡이 자기네가 용역을 줘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자산이거든요. 유형 자산이거든요. 사업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쿠팡은 이 두 직매입과 PB 상품의 규모를 늘리면서 유형 자산을 늘려갔던 거고 그러면서 이 순이익도 점점 플러스가 나게 됐던 구조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쿠팡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티몬과 위메프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자산 위주로 돌아갔고 회사가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니 쿠팡도 그럼 결국은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쿠팡을 뭐 더 좋아한다거나 두둔하는 게 아니라 쿠팡은 유형 자산이 있는 겁니다. 있긴 있다. 근데 티몬과 위메프는 유형 자산이 없다.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쿠팡은 돌려막기를 거의 안 해도 이제 되는 구조가 됐고 그 다음에 위메프하고 티몬은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구조밖에 안 됐었던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쿠팡이 이겼다고 해서 쿠팡이 너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어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었느냐 그리고 이제 패자가 됐을 때 이제 큰 피해자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구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가 남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을 맡긴다든지 뭐 아침에 이제 새벽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회사들이
다들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맞아요. 이런 것도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 자체의 리스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거를 불안해하시면서 계속 시간만 끌면 그 규모가 커져요. 돌려막는 규모가 커지니까 큰 맞아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빨리 경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희철 변호사님과 함께 쿠팡과 유메프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뭐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은 감독하시는 곳에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